연말 증시의 분수령 제일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히도 아주 자신감 있게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현재는 7.9%, 거의 7에서 8%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내년 2026년도 회계 연고 기준으로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잘 나온 흐름들도 있었고요. 더욱더 중요했던 건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떨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강력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EPS뿐만 아니라 매출 단에서도 그렇고 매출 총이익도 그렇고 예상치를 훨씬 웃돈 그런 데이터들이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은 기대하는 모습, 마이크론에 좀 쏠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뉴욕 시장에서는 장중에 반도체 관련주, 데이터, 인프라, 전력 이런 부분이 좀 고꾸라질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의 반전은 마이크론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나와줬다라는 부분,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일 겁니다. 내년 설비 투자 전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잡혔네요. 180억 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HBM 시장에 기대가 좀 있더라고요. 이후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흐름들, 사실 엇갈리기도 합니다만 그런 요소들을 비교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연 40% 성장이 될 것이다. 굉장히 고성장이잖아요. 이런 전망치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350억 달러인데 이게 2028년도 가면 거의 147조 우리 원으로 147조, 2028년도는 달러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기사에서는 147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HBM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고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양봉이긴 합니다.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시가 대비해서 낙폭을 줄이는 양봉이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가 1% 오르면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주 마이크론 실적 보고서 그래 우리는 좀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을 재확인시켜줬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뉴욕 시장 기술주 이런 부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상승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한 표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약간 찝찝해하는 구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뉴욕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나와서 그 재료 들고 우리 시장이 출발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였고 하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은 줄이고 있지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역시나 늘 그랬듯 이러한 요소가 아닐까. AI 자본에 대해서 지출은 많고 이 수익성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한편으로 또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 중에 오라클이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5.4%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이 불러온 이슈가 오픈 AI 리스크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에 촉발된 리스크가 데이터 센터,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를 떨어뜨리게 했으니 이러한 구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도 그렇듯이 약간 찝찝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일단 오라클의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100억 달러 유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 쪽의 이제 기업이죠. 블루아울 캐피털 이게 협력 파트너사였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탈을 했거든요. 더 이상 뭐 협력이고 뭐 투자는 안 하겠다 이러면서 나갔는데 역시나 우리가 오라클을 우려 깊게 봤던 이슈 때문입니다. 부채가 빚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도 급증을 하면서 협상이 이제 결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라클 부채가 1년 사이에 거의 35% 늘었고요. 신용부도 수업이라고 해서 CDS, 이거 굉장히 리스크 있는 그런 지표인데 나라나 기업이 파산,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돈 못 빌려주겠는데 이제 리스크가 확 높아질 때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 스프레이드가 급등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거는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는 데에서 오라클, 이 빚내서 뭔가 하려는 것을 굉장히 경계심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큰 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이 부채에 대한 굉장히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28년 부채가 2,9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2.5배 급증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약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그리고 블랙스톤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도장 찍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 결렬 소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 반신반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픈 AI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라클이 오픈 AI 리스크를 물고 왔다라는 제목을 썼지만 데이터 센터, 굉장히 그 방대한 부분에 투자가 필요한 게 바로 오픈 AI입니다. 컴퓨팅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대한 차질,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피 터지게 다양한 기업과 뭐라고 할까요? 지금 리스크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특히 이제 구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완전 영구 탈락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항상 빅테크 기업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몸서리 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 이슈 때문에 뉴욕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가 줄줄이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게 시장 조정에 또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LG 엔솔 이제 많이 급락하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해외 증권사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의견을 좀 밝혀놔서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드 이슈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말은 나오면서 이 규모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LG 엔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포드가 LG 엔솔과 공급 계약 이런 게 있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어차피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지를 했습니다. 9조 6천억 원 규모이니까 거의 10조 원 가까운 규모인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고, 이 금액만 봤을 때 폴란드 공장 연간 생산량의 약 30%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LG 엔솔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드 입장에서는 최근 머니코드에서 SK온과 포드의 이혼 소식, 그러면서 ESSI는 누가 키울까에 대한 콘텐츠를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SK온과 합작 관계도 정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될 만한 걸 부사 일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그런 부분을 비중 확대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건 접겠다, 과감히 포기하겠다, 이런 선택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배터리 캐즘 이거 지금 하나둘씩 접는 거 봐서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좀 생기는 거고, 결국 LG 엔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공장 가동률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장기 공급한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폴란드 공장 회복도 지연이 좀 늦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는 아직까지 투자 의견 크게 바꾸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48만 원으로 낮춰 잡혔고요. 투자 의견도 중립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지속해서 다음 모멘텀이 나와서 붙어줄 때까지 좀 단기간에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 대비 낙폭을 줄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얻은 듯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영업이익은 100조 원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130% 1년 새에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최대 D램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D램 쪽 그리고 HBM 쪽에 대해 거는 그런 희망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가격이 60% 인상이 됐죠.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하겠죠.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흐름이고 HBM 쪽으로 봤을 때 ASIC 업체들 HBM3E 주문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20%에서 30%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HBM4도 이제 잘 되면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상반기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40%, 50% 정도 할증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HBM 매출단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이게 놀라운 수치가 1년 새 3배 급증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이고요. 점유율이 올해 16%에서 내년 35%로 2배 이상 뛸 거고 ASIC 업체들 대표적으로 구글 있겠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있는데 HBM3E의 주문량을 많이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고객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시키면 삼성전자에게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HBM4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보고서 이런 흐름들이 더 가시화됐다라는 느낌 받으셨다면 투자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가 되고 그리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보는 포인트는 항상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종일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실적 그래 놀라운데 한 가지 포인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가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나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고요. 목표 주가 205달러, 투자 의견 중립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목표과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간의 거래에서 7.9 그리고 8%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떨어질 일이 남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목표 주가가 205달러면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리스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이크론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중국 쪽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XMT, D램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가격적인 영향에서 이거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다운 리스크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중립 의견 이런 부분을 좀 유지했다라는 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HBM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긍정적일 거지만 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에서는 중립인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11월 D램 수출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1년 새 거의 90% 가까운 성장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유는 HBM 쪽 그리고 서버 D램 쪽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받쳐줬습니다. 역시나 고객들 공급 부족 이런 부분에 좀 시달리죠. 그래서 내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계획에 자꾸 차질이 생기는 그런 사례도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PC, 모바일 전반적으로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입장,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번 실적 잘 나온 이유도 그렇고요. 이게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왜 HBM 쪽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HBM 시장을 전망한 겁니다. 골드만삭스가요. 근데 이게 시장 예상이고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 요걸 보시면 일단 긍정적으로 본 거를 색깔을 칠해놓은 거고요. 좀 보수적으로 본 거를 흰색으로 그냥 놔뒀는데 HBM 출하량은 골드만삭스가 시장 예상 대비해서 더 높게 봤습니다. 더 HBM 출하량이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HBM의 ASP 증가율,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 증가율과 HBM 매출을 이상하게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좀 보수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출단에서 매출이 좀 적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HBM3E 12단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단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제한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봤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HBM3 12단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 이거를 보면 이제 경쟁사들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앞서서 본 그 포인트, 중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근거를 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기는 한데 내년에 가격적인 부분이나 마진 부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JP모건에서 엔비디아, 이제 브로드컴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이빨 그리고 오라클 이슈 이런 부분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좀 들어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픈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100억 달러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칩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구글이 자체 칩, TPU 이런 부분으로 좀 논란을 갖고 오면서 AI 반도체 생태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같은 이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GPU 제조업체의 상장 이슈 있고 여러 가지 뭐 급등 현상이 있으면서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반도체 자립 이런 속도를 가속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으면서 3.81% 낮아지긴 했는데 사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AI 섹터에서 대안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역시나 엔비디아가 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AI 투자의 핵심이라고 밝히는 거고 밸류 부담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믿은 이유는 어쨌든 맞춤형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좀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다수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범용 그런 쪽이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내년 하반기 루빈도 본격화될 그 타이밍을 좀 노려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의 최고 투자 수익률을 전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의 입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 경쟁력은 역시나 우위에 있다라는 전망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약품 긍정적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인 맞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비만 신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그 임상 3상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리스크 할인율을 수정했습니다. 제목도 그래서 돌아 결국 너에게로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비만 그리고 지방 간염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개발 관련한 마일스톤에 대한 성과 달성 그 이슈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비만 경쟁 시장에서도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또 그런 기술료에 대한 수출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한미약품 목표 주가 상향 이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K 콘텐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 콘텐츠 IP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좀 아쉬운 결과는 있었죠. 근데 글로벌 IP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초과점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 윗단만 잘 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 상위 5개에서 10개 기업이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완전 어떻게 보면은 과점, 초과점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 유니버셜, 소니, 닌텐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기업들인데 올해 글로벌 IP 라이선싱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위 기업들이 거의 다 포진을 하고 있는 흐름들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MZ 소비층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해지고 있고 OTT, SNS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를 봐야 되냐면 해외에 확장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IP가 두둑한지 그 부분 보셔야 되고 원소스 그 한 가지 소스로 여러 가지를 다 멀티 유저 해가지고 다 확장 가능한 그런 기업을 주목해라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탑픽을 좀 가려놨습니다. 보시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주도주, 최선호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유는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고 글로벌 파트너십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선호주 더 핑크퐁 컴퍼니를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 다음 순위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 콘텐츠 주까지 살펴봤습니다.